안녕하세요. 바풀TV의 유승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벼의 분열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분열이 벼의 수량 관계, 그 다음에 벼의 분열이 기상 이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 이에 맞춰서 저희들 바이오 플래닛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도 분열제 기능성을 갖춘 제재죠. 분열 박사를 국내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1교시는 분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렸고요. 2교시는 분열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는 역시 우리가 논농업에서는 수량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수량 관계죠. 벼의 분열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벼의 분열이 벼의 생육 단계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묘입니다. 육묘. 두 번째는 이양활착 분열, 즉 분열경을 발달시키는 것들, 바로 분열경이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분열, 무분열 관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열은 도복에 대한 저항성하고 비료에 대한 절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분열 발달이 되면 물질 수용력이 커지고 물질 수용 능력이 커지면 물질 결정 능력도 따라서 증가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열이 발달이 되면 출수 이후에 동화량이 증가가 되면서 뭐가 좋아지죠? 즉 천립중이 좋아진다. 즉 무게가 좋아진다. 무게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벼에 있어갖고 자 이렇습니다. 분열은 있죠. 기계 이항면은 4엽서부터 12엽까지. 저 사진을 보면 변곡점 큰 빨간 점이 있죠. 저게 4엽부터 12엽까지예요. 그러면 12엽, 13엽, 14엽 우리가 육묘를 잘못 키워놓고 또 육묘수가 너무 길고 또 너무 일찍 해서 저온 피해를 받고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돼요? 담수를 길게 갖고 가는 거예요. 길게 갖고 가서 포기수를 넘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다 무효분열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저기 저 변곡점이 넘어가 버리면 다 무효분열로 넘어가서 우리가 곡식 창고에 담지 못하는 수량이 되고 흘러내리는 수량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변곡점에서 빨간 화살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유수분화기, 직영분화기, 영화분화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인기, 절간신장기, 출수기, 그 다음에 에서 수정이 되면 유숙기, 호숙기, 등숙기, 야중에 무게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유분열, 무유분열은 바로 4엽에서 12엽까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효분열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묘기 때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육묘기입니다. 자, 기계 이항묘는 4엽서부터 분열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간행묘에서 20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육묘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육묘에 병이 왜 생기죠? 자, 4엽이 되면 겨드랑이에서 이제 새끼가 하나 나옵니다. 5엽이 나오면 또 새끼를 하나 또 쳐요. 또 6엽 나오면 또 새끼를 하나 치고. 그래서 출엽하고 분열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20일이 넘어가고 5점, 6엽 정도, 심지어는 30일 6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열경이 퇴화되면서 휴면화가 발생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양을 하기도 전에, 농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효 분열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임모량에 따라서 육묘일수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밀묘 소식들 많이 하시죠. 밀묘 할 때 어떻게 하죠? 모판 상자에다가 300g에서 330g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파리 보통 2.5엽기 정도 됐을 때 이양을 합니다. 육묘일수 8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양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3엽기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자 간의 경합이 시작이 돼요. 종자 간의 경합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안 들어가고 통기가 나빠지고 수분 관계가 나빠지고 양분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밀묘 소식 농법에서 육묘 농사가 15일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되고 병이 생겨서 우리가 농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관행을 한번 볼까요? 관행은 우리가 보통 20kg 갖고 모판 몇 개를 하지요? 보통들 100개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100개를 할 경우에 보통 육묘일수 며칠 가죠? 대부분의 농가들이 25일에서 30일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자, 관행에서 20일 정도 되면 이파리가 몇 장 나올까요? 하우스 안에서 할 적에는 아마 4엽에서 5엽 정도 충분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새끼를 하나나 두 개를 줬으면 우리가 간행육묘, 간행모판에서도 우리가 종자 간에 경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판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우리가 육묘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한 우리가 벼농사에서 우리가 육묘농사는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에서는 종자 침지할 때 옆에 사진 보시면 이오데이라는 거, 종자 침지를 하시면 초엽, 1엽보다도 종자근하고 간근이 더 빠르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오데이를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양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요거를 살포나 연면시비를 해주면 뿌리, 즉 신근을 재생시켜 버립니다. 신근이 이제 재생이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신근이 재생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 발달, 활착이 관계가 좋아지고 분열경이 발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오데이를 잘 쓰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종자 침지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양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해주면 다시 뿌리가 재생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양해놓고 활착관계, 분열관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꼭들 한번 이렇게 해서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열관계 상당히 좋아지고, 왜 이오데이라고 이름을 줬느냐면 25일이면 물 끊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들이 16년도에 이 제품을 출시를 해서 지금 서산 현대농장 하시는 분들도 이오데이를 육묘 때 많이들 쓰시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들 쓰시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벼 분열이 육묘기에 있었고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벼 분열이 이양에서 활착해서 분열경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유효분열을 좋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 분열은 바로 이제 유효분열, 무효분열 관계도 역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육 초기에 뿌리를 발달시키면 분열경이 발달이 됩니다. 분열경이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 분열철이 발달이 되면서 분열자가 빠르게 나오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벼에 보면 이 신장절이 있고 불신장절이 있어요. 불신장절을 갖다가 우리가 분열경이라고 그랬죠. 분열은 바로 불신장절에서 우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5월 상순 일평균 적산 온도가 15도에서 16도 정도 되고요. 5월 중순은 19도에서 20도 정도 되고 5월 하순에는 22도에서 23도 정도가 됩니다. 자, 5월 상순에 이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분열 종지기까지 46일이 걸려요. 5월 하순에 이양을 하면 유효분열 종지기까지 31.9일이 걸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5월 5일 한 거하고 5월 25일 한 거, 우리가 이양일수는 며칠,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효분열 종지기까지는 4일에서 6일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일찍 해도 된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일찍 파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렵하고 분열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벼농사하기 좋은 적사 온도는 5월 하순 정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차가운 온도가 있는 5월 상순에 하셔갖고 냉받고 분열경 휴면화되고 태화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헌물을 오랫동안 길게끔 채워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4엽에서 10엽까지 유분열 한다 그랬죠. 담지 못하는 곡식 창고, 즉 흘러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의 분열은 이양 활착, 그 다음에 분열경 발달시키면 유분열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벼 분열이 내도복성, 즉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시킨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수도분열제 처리한 것은 뿌리가 되게 큽니다. 수도분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작습니다. 옆에 절간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5절간이 짧고 굽습니다. 무처리한 것은 5절간이 길고 4절간은 더 길게 돼 있습니다. 자, 수도분열제 처리를 해보시면 뿌리가 상당히 굵고 튼튼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역시 여기에 있는 분열경이 발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5절간 짧아지면서 우리가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의 활착 분열경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벼 때도 유관 속초도 굵고 튼튼해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갖는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벼에는 이제 물질 수용 능력 시기가 있고 물질 생산 능력 결정 시기가 있습니다. 벼에 있어 갖고 분열 관계, 즉 뿌리 활착, 분열경, 분열절이 좋아지면 뭐 어떻게 되죠? 물질 수용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말 그대로 벼에 있어 갖고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당 수수 관계예요. 그죠? 한 포기당 수수를 몇 개를 먹느냐, 이게 바로 물질 수용 능력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커지면 그 다음에 수량 관계 두 번째로 좌우하는 게 뭐죠? 수수당 립수입니다. 이삭의 벼알수를 몇 개를 달리게 하느냐. 그럼 물질 수용 능력이 작은데 물질 생산 능력 커질까요? 아닙니다. 물질 수용 능력, 즉 주당 수수 관계가 좋아야지 그 다음에 수당 립수 관계도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수용 능력 시기, 분열은 즉 물질 생산 능력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출수 30일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수 30일 전. 수수당 립수 관계, 그죠? 즉 경수 관계. 예. 보통 이때 커지면 어떻게 되죠? 물질 수용 능력이 커진 거는 지경이, 우리가 이제 가지라 그러죠. 가지. 예, 이삭에 이제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가 많이 나오는 거는 13개, 14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지경 하나에서 벼알수가 몇 개가 붙어 있죠? 보통 15개에서 20개의 벼알이 붙어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의 분열은 우리가 분화기 하고 감수 분열기 때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질 수용 능력 시기, 주당 수수 관계입니다. 분열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돼서 이제는 주당 수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수수당 립수, 즉 벼알수를 많이 달리게 하는 게 물질 생산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벼 분열은 출수 이후에 동화량에도 영향을 준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분열 관계를 잘 형성시켜 놓으신 분들은 우리가 뿌리 관계가 좋습니다. 뿌리. 자, 벼의 뿌리는 이양할 때 한 번 자라고요. 중간 낙수할 때 한 번 더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간단간수하고 출수기 때 벼 뿌리가 한 번 더 자랍니다. 자,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차 낙수할 때, 중간 물대기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비가 왔었어요. 출수할 때까지 계속 비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 끊기를 못하니까 토층 안에 그냥 물이 항상 가득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벼의 뿌리는 지하 수위를 따라서 밑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상 최악의 흉작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2020년도에도 지들 강의를 들으시고 분열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분들, 초기 생육 관계, 그다음에 분열 관계, 분열경 관계, 활착 관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신 분들은 생육 후기, 즉 출수 후에 동화량에도 크게 감소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은 말입니다. 그 전 단계의 형질 갖고 26%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출수 이후에 강압성에 의해서 74%, 26%하고 74%가 합쳐져서 100%의 벼의 무게가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벼의 분열은 육묘기 때도 우리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양을 해서 활착 관계, 그 다음에 분열경 관계, 그 다음에 유분열 관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벼의 분열을 잘 신경 쓰신 분들은 5절간하고 4절간이 짧습니다. 5절간하고 4절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벼대가 굵다라는 얘기입니다. 벼대가 굵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간하고 체간이 튼튼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도복에 대한 저항성 문제, 그 다음에 수량 관계 더 발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지요? 물질 수용 능력하고 물질 결정 능력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벼의 분열은 생육 후기, 즉 출수 후에 동화량 관계도 영향을 줘서 우리가 뭡니까? 벼의 무게도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들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수도 분열 전문 제재를 생산했습니다. 제품명은 분열 박사입니다. 분열 박사고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시면 일단은 벼의 뿌리가 발달이 되고 뿌리가 굵어지고 발달이 되고 커집니다.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많은 농가들이 연락 주시고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분열 박사들 써보셔갖고 우리가 탄소 중립 농업도 하고 그 다음에 수량 관계 보존하시고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바풀TV는 분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육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열 박사 써보시고 올해 태풍 농사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바풀TV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